소프트웨어 격인 iO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에서 온전히 100% 활용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 너무나도 잘 활용할 것 같았어요.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애플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 단기간에 정말 많은 제품들을 출시했었죠. 문제의 아이폰 16e부터 기본적인 외형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칩셋이 바뀐 M3 아이패드 에어, 보급형 아이패드인 아이패드 11세대, M4 맥스, M3 울트라 칩셋이 들어간 맥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M4 맥북 에어까지 어쩌면 애플의 메이저 제품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 하드웨어격인 제품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격인 iO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월에 애플에서 업데이트 예정인 iOS 18.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나의 찾기는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 이번 4월부터 업데이트가 되어서 iOS 18.4 업데이트는 특히나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OS 미리 보기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iOS 18.4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영어로 지원할 때부터 영어로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에서 온전히 100%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한다고 영어로 세팅을 다 바꿨을 때 운전한다고 내비를 켜놓고 가고 있는데 영어로 길 안내를 해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영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어 지원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바뀌는 부분이 차세대 시리입니다. 원래 기존의 시리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휴대폰 화면 하단에 동그라미로 시리가 내 말에 응답을 하거나 내 명령, 질문에 따른 대답을 해줬는데,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바뀐 UI는 아이폰 테두리가 무지갯빛으로 빛나면서 내 말에 반응을 대기하고 있다, 듣고 있다, 준비 중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시리에서 바뀐 이 시리의 UI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화면 전체가 무지갯빛으로 빛나다 보니까 아이폰 자체가 시리가 된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AI와의 일체감을 주는 UI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디자인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만큼은 너무 변태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단바를 두 번 터치하게 되면은 음성이 아니라 타이핑으로 차세대 시리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또한 잘 만들기는 했어요. 이렇게 차세대 시리로 바뀌게 되면서 우린 더 똑똑해진 시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래 기존의 시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원래 시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전 시리는 답답함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는 더 똑똑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어 처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는데요. AI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챗 GPT처럼 대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AI의 특징과 같이 이 전에 했던 대화를 기억해서 다음에 관련된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또한 그와 비슷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챗 GPT처럼 완전하게 정말로 사람과 이야기하는 수준의 성능은 힘들지만은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내일은 수준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iOS, macOS에서 문서 작업이나 업무 회신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글쓰기 도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쓴 글이 문법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확인해주고 수정해주는 교정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작성한 글을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재작성해주는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업무적으로 회신을 할 때 이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확인 바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사실 업무에 대한 회신이라던가 교수님에게 과제를 제출해야 될 때 한번 확인하고 메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나도 잘 활용할 것 같았어요. 추가적으로 내가 작성한 글을 보다 친근하게 바꿔준다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글이나 문서의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키포인트만 잡아서 정리를 해준다거나 목록으로도 만들어주고 표 형식으로도 만들어줘서 시각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도구는 비단 내가 글을 쓸 때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일이나 글을 받았을 때 이 글쓰기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또
애플 인텔리전스와 챗 GPT의 연계를 통해서 글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한국 버전으로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재밌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6 라인업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버튼인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카메라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면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 피사체, 물건이 무엇인지 챗 GPT와 연계해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대상과 비슷한 이미지 혹은 물건을 구글 이미지를 통해 찾아주게 됩니다. 와, 저는 이 기능을 처음 사용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구글 렌즈를 통해서도 됐던 기능이고 삼성으로 따지면 서클 투 서치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기능이긴 하지만 이 구동을 했을 때의 몰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체감만큼은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물리적인 버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궁금한 대상,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이폰 16 라인업은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 카메라 화면 진입이 엄청 쉽고 이 버튼 하나만으로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직관적이더라고요. 이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때만큼은 카메라 컨트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없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도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폰 16e처럼 액션 버튼을 통해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 기능인 나의 찾기입니다. 작년에 애플에서는 올해 봄에 한국에서도 나의 찾기가 지원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iOS 18.4 개발자 베타 업데이트에서도 한국에서 나의 찾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의 찾기 앱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 기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애플 제품들에 대한, 달러 환율 때문에 더 비싼 애플 제품들에 대한 분실 위험,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술을 마시고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나의 찾기 기능이 있다면 바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나의 찾기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에어태그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에어태그를 부착한 내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확실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나의 찾기가 지원이 된다면 에어태그까지 같이 구매를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지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다음 달 초에 배포할 iOS 18.4 버전 미리 보기를 했었는데요, 영미권 국가에서는 당연한 듯이 지금까지 써오던 기능들을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씁쓸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한국에 지원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작년 WWDC 때 이야기했었던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워지고 실제 지원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애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된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당장에 4월에 정식으로 지원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주 딥하게 사용해보면서 어떻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